회사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데도 크리에이터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그걸 웹 3.0 기업이다. 웹 3.0 서비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터의 어떤 권리를 더 많이 보장해주는 쪽으로 가는 건 저는 대세인 것 같고요. 단 그걸 만드는 데 있어서 블록체인 기술을 쓸지 아니면 다른 기술을 쓸지. 교수님께서 정말 이 분야의 자타공인 최고의 전문가신데요. 약 6개월 전에 네. 한번 이제 출연해 주셔가지고 저희 그 채널에 올라간 영상이 조회수가 30만을 넘었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잘 찍어주셔서 와,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너무 저도 반응이 좋아가지고 그때 너무 저도 많이 배우고요. 그래서 우선은 좀 질문을 드릴게, 혹시 그때하고 지금하고 이 웹 3.0이라는 이코노미가 조금 달라진 환경이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우리가 내가 웹3 관련해서 어떤 사업들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네. 그런 셀럽이라든가 그런 CEO들이 그때보다는 많이 는 것 같아요. 네. 실제 언론으로도 많이 보도가 됐었고 그래서 제가 뭐 그런 언론 기사를 본다거나 아니면 제가 또 기업체 강연들을 많이 다니는 편인데 실제로 네. 가보면 제가 체감하기에도 웹3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구나. 이런 어떤 느낌은 그때보다는 조금 더 강화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업에서 그런 용어를 좀 입에 올린다는 거는 가능성을 발견한 거고, 더 나아가서는 또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발견했다라고 볼 수 있을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웹 1.0 시대, 여기 이제 처음에 월드와이드 웹, 네. 우리가 이제 www. 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네. 그 웹이라고 하는 게 처음 나와서 한 15년쯤 지나서 웹 2.0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이 웹 2.0 시대가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플랫폼 기업들이 네. 나오는 그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뭐 페이스북, 유튜브, 기타 등등. 그런데 지금 웹 2.0 시대가 탄생한 지 한 15, 6년 정도 지났거든요. 딱 그래서 이제 넘어갈 타이밍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많은 실리콘밸리의 어떤 CEO들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웹 2.0 시대의 어떤 선두 그룹은 아니었잖아요. 주로 이제 외국에서 어떤 게 벌어지고 따라간 경우가 되게 많은데 지금 많은 대기업들이나 뭐 많은 IT 기업들은 야, 웹 3.0 시대는 그래도 우리가 따라갈 수만은 없잖아. 여기 우리가 뭔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봐야 되겠는데 이래서 조금 더 공부도 많이 하고 어떤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웹 2.0 시대하고요, 웹 3.0 시대를 좀 가르는 그 기준 같은 게 좀 있나요? 일단은 이제 웹 2.0 시대 그럼 일단 플랫폼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웹 1.0 시대, 웹이 처음 딱 나오고 나서는 이제 이용자들이 인터넷을 쓰는 패턴이 그냥 단순한 거예요. 뭐냐면 그냥 뉴스 보고 네. 아니면 뭐 논문 다운로드 받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웹 2.0 시대로 들어서면서 인터넷 이용자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웅달책방 같이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리고 네. 타인과 공유하고 네. 또는 내 사진, 내 글을 올려서 남들과 공유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유저들이 크리에이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웹 2.0 시대죠. 네. 그런데 웹 2.0 시대를 이렇게 겪으면서 그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이제 불만이 슬슬 생기는 거예요. 네. 아니 글도 내가 올렸고 사진도 내가 찍은 사진 남들과 공유하는 거고 컨텐츠 동영상도 내가 만들어 올렸는데 왜 나는 그에 합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권리를 더 요구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야 앞으로 인터넷은 창작자가 조금 더 많은 권리를 가져야 돼. 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고 그 창작자가 더 많은 권리를 갖게 하는 인터넷. 그걸 우리가 보통 이제 웹 3.0 시대. 다른 말로는 뭐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그 플랫폼들이 그 권력을 놓아줄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 기술적으로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용자들이 더 쉽게 어떤 쓰게끔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많은 분들이 그런데 좀 잘못 판단하시는 게 제가 책에서도 이제 그 내용을 좀 다뤘지만 웹 2.0 시대에서는요. 제가 컨텐츠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서 올리는데도 저는 뭐 좋아요나 받지 뭐 돈을 벌진 못합니다.
그래서 창작자들한테 합당한 어떤 수익을 나눠주는 게 웹 3.0 시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소개하는 어떤 인터넷 유튜브 동영상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통 얘기할 때는 단순히 이익을 나눠주는 게 웹 3.0이 아니고 이익을 나눠주는 건 기본이고요. 네. 거기에 더해서 회사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데도 크리에이터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즉 네.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네. 그걸 웹 3.0 기업이다. 와. 웹 3.0 서비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통 유튜브다. 그럼 유튜브는 이익을 나눠주잖아요. 하지만 유튜브를 웹 3.0 기업이라고는 얘기 안 하죠. 네. 왜냐하면 크리에이터들이 어떤 뭐 아. 유튜브 서비스 운영 방향에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아, 뭐 룰이라든가 이런 그렇죠. 걸 뭐 참여하지 수수료, 못하는 거죠. 뭐 배분 정책을 만든다든가 기타 등등. 그래서 그런 어떤 실제로 운영 방향에 참여하는 것까지 보장이 될 때 우리가 그걸 웹 3.0 뭐 서비스다. 웹 3.0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웹 3.0 시대의 서비스나 기업은 그럼 어떤 형태를 띨까? 그러니까 너무 궁금하네요. 협동조합까지 되는 거죠. 협동조합이요. 그렇죠. 아, 네. 그런데 이 협동조합이 그냥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 공간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지역의 구분 없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협동조합. 네. 그래서 어떤 운영 방향도 구성원들을 합의에 의해서 결정하고 와. 수익도 나눠 갖고. 네.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인터넷 구조가 오지 않을까. 또 그렇게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 쿱이라고 불리는 거. 그렇죠. 우리가 택시를 보면 아, 네. 이제 산업금을 채워야 되는 중앙 집중형 택시 서비스도 있고 네. 쿱 택시라고 해서 협동조합형 모델의 택시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두 가지는 공존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서로 이제 견제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죠. 인터넷도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영국 여행 한번 갔었을 네. 때 그 음식료 같은 거, 곡물 이런 거, 식량 같은, 아니 그 식료품 살 때 네, 네. 거기 협동조합에서 좀 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한살림이나 아이쿱이나 이런 게 다 협동조합 네, 아닌가요? 그렇죠. 아, 그래서 네. 지금 현실 세계에 보면 분명히 생기고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현실 세계에 보통 벌어지는 일들이 인터넷으로 그대로 옮겨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아. 그것이 무슨 뭐 블록체인 기술을 쓰게 될지 어떤 기술을 쓰게 될지는 정확하진 않으나 네. 분명히 크리에이터한테 조금 더 많은 권한을 주는 아. 그런 협동조합 형태 비슷한 걸로 가긴 갈 거다. 와, 네.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 아 거기서 무슨 사업 아이템이 또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크리에이터나 그렇게 참가하는 사람들이 뭔가 그렇게 이익을 넘어서 거버넌스까지 이렇게 권한을 주게 되면은 아무래도 적극성과 주체성은 생길 것 같네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또 창의적인 것들이 많이 나타날 그렇죠. 것 훨씬 같아요. 참여도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 현실에서 보면은요, 보통의 기업들은 다 주식회사잖아요. 큰 네. 기업들은. 그리고 협동조합도 물론 이렇게 몇 천억짜리 몇 조까지도 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게 주식회사가 너무 대세라서 이런 그 웹 3.0 기업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조금 뭐 마이너 리그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래도 이렇게 좀 주 세력은 되지 못하지 않을까. 저는 그게 네. 어떤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음. 철학의 문제라고 네. 좀 봐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용 소프트웨어가 워낙 많지만 네. 이제 미국만 딱 가더라도 음. 우리가 소위 이제 오픈 소스라고 하는 거 되게 많이 아, 네. 쓰지 않습니까? 네. 자, 지금 우리 휴대폰에 들어가 있는 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이거 오픈 소스죠. 맞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리눅스라든가 외국에 보면 오픈 소스로 제공되는 게 되게 많습니다. 아, 네. 이게 뭐냐면 야 인터넷은 우리가 다 같이 만들어가는 거고 돈 많은 사람만 특정 소프트웨어를 쓸 수 있으면 이건 문제가 있어. 그래서 오픈 소스 문화를 장려하는 거고 자꾸 그런 식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아, 네. 지금 우리나라 정부 프로젝트들도 기본적으로 그 결과물을 오픈 소스 형태로 공개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물론 지금은 어떤 주식회사 스타일이 더 많죠. 하지만 협동조합도 필요해서 견제할 필요가 있다. 네. 이런 어떤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고 그러면 오픈소스가 서서히 퍼져가듯이 이런 인터넷 모델도 퍼져나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면 서로의 어떤 장단점을 흡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의 주식회사가 우린 너무 대주주 위주로
이렇게 발언권이 센데 저 협동조합 스타일을 어떻게 벤치마킹해서 소액주주들 의견도 반영되게끔 아, 그렇군요. 비즈니스 모델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걸 고민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아무튼 협동조합과 기존의 어떤 대주주 모델이 인터넷에서 공존할 텐데 언젠가는 이것들이 서로 장점을 흡수해서 합쳐질 거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요소 기술들이 사용되게 되지? 네. 그럼 그 요소 기술들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 회사는 어디가 있지? 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일찍 어떤 투자도 하고 어떤 직업을 고르는데도 그런 것들을 고민들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교수님 그러면 좀 너무 흥미로운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렇게 판이 바뀌는 듯한 네. 그런 걸 느껴지는데 그런 요소 기술하고 그 뭐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기업 이런 게 있나요? 일단은 웹3의 요소 기술을 얘기할 때 네.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 역시 블록체인입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일단은 크리에이터들의 어떤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되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컨텐츠를 올렸을 때 이 컨텐츠는 누구 거야? 누가 만든 거야? 그 꼬리표를 확실하게 달아줘야 되잖아요. 지금은 컨텐츠를 올리면 그냥 플랫폼이 다 그걸 소유하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게 뭐 글이 됐던 동영상이 됐던 컨텐츠를 올릴 때 꼬리표를 달아서 이게 누구 건지를 확실하게 표시하겠다. 이 기술이 이제 NFT라는 기술입니다. 네. 꼬리표를 달아서 전 세계 누구든 아, 그렇군요. 이 컨텐츠가 누구 건지를 확인하게 하겠다. 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요 웹3에서는 이제 글로벌한 인터넷을 통한 어떤 국적에 상관없는 글로벌한 협동조합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통화가 특정 나라 통화를 쓰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 인터넷, 그 협동조합 커뮤니티에서 네. 사용하는 어떤 코인 체계가 만들어져야 될 겁니다. 네. 그게 이제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암호화폐가 그 매개체 역할을 할 거다. 수익을 나눠줘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합원들이 어떤 서비스 운영 방향을 결정할 때 뭐 합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투표도 하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 조합원들이 어떤 합의에 도달하는데, 즉 인터넷 투표 같은 걸 하는데 사용되는 기반 기술이 이제 블록체인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교수님께서 지난번 출연해 주셔서 말씀해 주실 때도 그 우리가 어떤 뭐 예를 들면 그림을 그렸는데 그걸 그냥 인터넷상에 그냥 올려버리면 컨트롤 CV 하면은 그렇죠. 사실 누가 그 주인인지 모르는데 그렇죠. 거기에 이제 꼬리표를 다는 그렇죠. 그 NFT. 그렇죠. 아, 그리고 그게 어. 뭐 사람들이 공유하거나 막 쓰면 그 NFT 소유자를 쫓아서 암호화폐로 수익이 가는 거죠. 저절로 가고요. 예. 근데 단순히 이렇게 수익만 가는 게 아니라 뭐 1년에 한 번씩 정기총회를 열어서 자, 우리 다음번에는 어떤 회사 서비스 어떤 걸 개발할지 결정합시다. 아, 수수료는 어떻게 책정할지 결정합시다. 네. 이런 그런 것들을 또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때는 또 블록체인이 사용되는 거죠. 아, 네. 그리고 또 최근에 그게 어떻게 진행될지 되게 흥미롭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고 네. 도치코인 쓴다고 하니까 도치코인이 확 오르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변화의 물결 속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위터를 일론 머스크가 샀고 그 전에 트위터를 만든 사람은 잭 네, 도시잖아요. 맞습니다. 잭 도시가 지금 트위터 비스무리한 걸 만듭니다. 아, 블루스카이라고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조금 더 탈중앙화 개념을 강화시키겠다. 그리고 코드는 이렇게 오픈소스 형태로 뭐 하겠다. 네. 이런 얘기들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웹3에서 탈중앙화 형태로 가고 그리고 크리에이터의 어떤 권리를 더 많이 보장해 주는 쪽으로 가는 건 저는 대세인 것 같고요. 단 그걸 만드는 데 있어서 블록체인 기술을 쓸지 아니면 다른 기술을 쓸지 꼬리표를 다는 데 있어서 NFT를 쓸지 다른 걸 쓸지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 기업들이 이제 그 기술 경쟁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크리에이터에게 권한을 주는 거는 방향인데 그거를 더 누가 정교하게 여러 기술들을 종합해서 디자인을 잘할 것인가, 그렇죠. 시스템을 만들 그렇죠. 것인가. 그걸 이제 킬러 앱을 누가 빨리 만드느냐. 그럼 그 사람이 이제 그렇죠. 또 하나의 이런 약간 뭐 플랫폼이라는 용어가 거기에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업이 되겠네요.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야 영화 극장 가서 영화 보지 누가 집에서 영화 봐 이랬다가 이제 비디오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비디오가 나왔을 때 야 VHS 타입이 저 세 개를 섞어낼 거야? 아니면 베타 타입이 뭐 할 거야?
그러다 결국은 VHS 형태의 비디오가 보급됐죠. 네. 그러다가 이것이 또 스트리밍 서비스로 발전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음. 그런데 이것들이 전부 다 야, 영화는 꼭 극장 가서 볼 필요는 없어. 집에서 봐도 되는 거야. 네. 이 목표는 공유하고 있잖아요. 음.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크리에이터의 권한을 많이 보장해 주는 쪽으로 그 원대한 목표로 가되 세부적으로 어떤 기술을 사람들은 선택할까? 네. 이거는 이제 많은 기업들이 생겨났다 없어졌다 생겨났다 없어졌다 반복할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장 지배적 어떤 기술력을 가진 그런 업체가 나타나겠죠. 네, 그런 기업체가 나타난다는 거는 그만큼 크리에이터들에게 그만큼의 그런 그 권한을 많이 위임 잘해준 그렇죠. 그런 방향성에 부합하는 기업이 살아남을 맞습니다. 것이고요. 그 책에서 이 책의 부제를 보니까 불황 속 당신의 돈과 삶을 완전히 바꿀 생존 경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교수님께서 정말 그 기업이나 정부에 많이 또 이렇게 가셔서 조언도 해주시고 강연도 해주시고 계신데 그런 큰 기업들 정부에서도요. 이 웹 3.0, 뭐 더 나아가서는 NFT, 뭐 블록체인 이러한 것들을 뭔가 새로운 뭐 먹거리라고 해야 될까요? 산업의 그런 것들로 삼고 있나요?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네. 거의 국내 뭐 이렇게 손가락 안에 드는 기업들은 제가 다 가서 사장님, 회장님 앞에서 강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세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지금 뭐 가상화폐 가격이 얼마야? 뭐 이 NFT 가격이 얼마야? 이것만 보시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가상자산 가격이 떨어졌을 때 제가 하는 강연 수는 더 늘어난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분명히 준비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예전에 이제 닷컴 버블 때 옛날에는 닷컴만 붙이면 투자 받을 수 있다 막 이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거품이 쫙 빠지면서 이제 옥석을 가리는 계기가 됐죠. 그 다음에 살아남은 기업들이 엄청나게 오르기 시작을 했죠. 네. 지금은 그 옥석을 가리는 시기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업들도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불황 속에서 뭔가 새로운 사업의 엔진을 이쪽에서 찾는 기업들이 많은 거군요. 그렇죠. 정부도 있고. 그렇죠. 그 혹시 이번에 그 진짜 뭐 FTX 사태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에서 다 이미 뉴스에 나온 거니까 위메이드 같은 것도 터지고 하면서 이거 가상자산은 이제 희망 없다. 이거는 뭐 사기다. 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교수님께서는 좀 이런 사태들에 대해서 잠깐 언급은 해주셨지만 정말 그런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뭔가 진화된 것들이 나올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전에 닷컴 버블 때요. 야, 인터넷 기업 그거 다 사기라고 그랬잖아. 야, 인터넷 갖고 성공하는 건 저 음란물 몇 개 없어. 뭐 그때 막 이랬었거든요. 네. 야, 이메일 말고 뭐 인터넷이 하는 게 뭐 있어. 뭐 이런 거. 그런데 지금 세상은 다 인터넷 기업으로 넘어갔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몇몇 안 좋은 사례가 있었다라고 그래서 또 그것이 어떤 뭐 굉장히 큰 규모의 기업이었다 그래서 야, 그거 다 쓸모없어. 모든 건 다 쓰레기가 될 거야. 이렇게 치부하는 건 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뭐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돈을 투자했고 연예인들도 투자했다고 그래서 화제가 됐던 기업 중에 그 다이얼패드라는 거 만드는 기업이 있었어요. 네. 그때 뭐 엄청난 투자를 받았지만 결국은 종이쪼가리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투자를 많이 받았는데 망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없어. 이건 전 아닌 것 같고요. 네. 지금은 보면 제가 왜 닷컴 버블 때하고 똑같냐 그러냐면 모든 기업들이 다 자기는 탈중앙화 기업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들여다보면 아닌 거지. 진짜 탈중앙화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 있고 아니면 무늬만 탈중앙화인 그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테라루나다. 그럼 테라루나 시스템도 실제로 제가 이익을 나눠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이용자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테라루나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뭐 업데이트를 하는데 이용자 의견이 거의 반영이 안 됐어요. 투표도 하고 그랬던 것 같긴 한데. 그게 개발진들만 투표했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장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위메이드다, 위믹스라고 하는 거. 물론 지금 소송 중에 있지만 그러면 과연 그 위믹스라고 하는 코인, 위메이드란 회사가
코인을 보유한 사람들의 의견을 막 들어서 무슨 게임도 만들고 뭐 이랬느냐. 이런 건 없단 말이죠. 그냥 위믹스란 코인을 게임 생태계에서 쓰게끔 하겠습니다. 이 얘기밖에 없거든요. 이런 건 사실은 엄밀한 탈중앙화가 아니죠. 그렇죠. 코인 나눠주겠다. 이게 탈중앙화를 의미하지는 않거든요. 네. 예를 들어 FTX 거래소다. 이 거래소는 사실은 탈중앙화하고는 더 거리가 멀죠. 중앙 집중화된 거래소고 사실은 FTX도 그런 중앙 집중화된 가상자산 거래소가 내부의 여러 가지 자산들을 마음대로 운영했다가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기업들은 전부 다 무늬만 탈중앙화를 외치는 그런 기업들이었다. 그런데 투자자들 또는 일부 소액 개미들이 그런 것들을 제대로 식별하지 않고 그냥 돈을 넣었다가 피해를 본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책에 보니까 그 닷컴 버블 붕괴 후에 그 아마존 주가가 1174배 상승했다. 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지금 요런 환경에 조금 이렇게 같이 오버랩 해가지고요.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아마존 주가 1174배 상승한 것처럼 그런 웹3 기업들이라든지 산업이 나올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도 쇼핑몰 되게 많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마존은 분명히 성공한 요인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 가지 아마존의 뭐 원스톱 결제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웹3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봐야 될까? 어떤 포인트로 봐야 옥석을 가릴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아.